네, 오늘은 직장인이면서 장기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께 세력주 장기 투자요. 그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주 잡는 방법, 장기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제 노하우고요. 아마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먼저 좀 개념 설명은 있어야겠죠. 회사의 가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의 가치를 보면서 뭐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회사의 그 경영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재료가 있겠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재료, 이게 섹터랑 뭐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섹터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할 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지 않는지, 뭐 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차트를 통해서 이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게 일반적인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하는 방법으로 아마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막 오고 가겠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단순하게 봐요. 어렵게 보지 않고 단순하게 보면서 좀 확실한 거, 확실하게 급등이 잘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검색식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 가치 투자의 개념 자체는 일단 1,000원에서 2,000원짜리 사이의 주식을 봐요. 1,000원에서 2,000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700억 이상.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시가총액이 그래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시가총액에 받쳐줘야 회사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시가총액만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100개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과거에 이전 흐름에서 상한가라든지 또는 이거 적어드려야겠네요.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온 적이 있는지. 상한가가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죠? 호재가 잡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할 만한 호재를 갖고 있을 만한 주식이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정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부 지원. 그러니까 규모가 작을 수 있잖아요. 1,000원짜리 회사고 시가총액이 뭐 아주 크지 않으면 규모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좀 멀리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로 엮이면 더 좋고요. 그런 회사였는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터에 포함된 적이 있는지입니다. 섹터에 포함돼서 시장 주도주였으면 제일 좋아요. 사실 시장 주도주였는지 뭐 요런 성격 주도주 뭐 1등 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등까지였는지 뭐 1등이 가장 크게 오르고 2등주는 그 다음에 오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로 보면은 일진파워가 먼저 올랐고 HRS가 그 다음 올랐고 그 다음에 서정기전 이런 식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서정기전 HRS 정도였는지 일진파워 정도면 더 좋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요. 자, 이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개를 뽑아 볼게요. 차트도 물론 봐야겠죠. 먼저 나온 애들 중에 최근 거래가 좀 많이 되는 위주로 볼게요. 예, 봐도 되겠네요. 자, 그럼 봐요. 그러면 자, 위지트가 먼저 보이죠. 뭐 이런 종목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앞에 최근에 아주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코인 시세 따라갔죠. 그러면 이 종목은 코인 시세 따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코인을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위지트보다 우리 기술 투자가 먼저 갔으니까 얘는 후발주죠. 그 다음에 에이티너 엠베스트먼트가 갔나?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3등주죠. 3등주. 그러니까 뭐 요런 거는 패스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건 패스하고. 자, 대유 에이텍 최근에 좀 많이 움직임을 주면서 쭉 밀리다가 그쵸. 몇 년을 밀린 거니? 5년을 밀리다가 이제서야 좀 바닥에서 힘주는데 제대로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그죠? 그럼 이런 종목도 가치 있게 보는 거죠. 재료도 물론 따로 검색을 하고요. 재무제표도 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계속 적자 예산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가총액도 1,900억 되네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 보이는 게 SH에너지화학. 얘는 아마 3등주 정도 될 거예요. 1등주는 된 적은 없는 것 같고 중앙에너비스가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후발주 성격으로 한 2, 3등주 정도 되는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힘이 약하지 않아요. 얘가 시가총액도 일단 1,000억 원이 넘고 그리고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그리고 슈팅 상한가 나옵니다. 그죠? 상한가 나왔고 이런 종목도 가치 있게 봐서 지금 시장이 최근에 많이 오른 거 대비해서 많이 안 올랐고 지금 유가에 대한 이슈를 받고 있으니까 가치 투자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간단하죠? 이 가격 안에서 제가 왜 1,000원에서 2,000원을 잡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제 방송에서 좀 자주 언급했던 건데 세력들이요. 비싼 주식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올리기가. 시가총액도 너무 크고 하면 힘들어요. 최근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주식들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세력들이 좀 더 규모 있게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뭐 항상 이럴 수 있다라고 보진 않고요. 시간이 지나도 뭐 어쨌든 이 1,000원 단위에서 2,000원 단위 애들이 재료를 받으면서 상승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뭐 2,000원짜리가 10,000원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았고 그 1,000원짜리가 3, 4,000원 되는 경우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보시면 1,000원짜리 애들은 항상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주식이 올라갈 만한 어떤 거리가 없으니까 항상 재료와 수급 붙으면서 섹터로 옮겨 붙으면서 수혜주 식으로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1,000원짜리 주식인데 매출이 막 늘어나면서 2,000원, 3,000원 되고 10,000원 되는 주식은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정말 100개 중에 한 2개 그 정도만 이제 매출이 정말 좋아져서 회사가 좋아지는 경우는 본 적이 있어도 그 외의 경우에는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나 세력들에 의해서 좀 회사가 좋아질 것이다. 이 수준에서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올라가는 거죠. 세력주가 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 관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SBI는 이미 많이 올랐죠. 이런 건 제외하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이미 한 7, 800원 정도에서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건 제외를 하고 인디F 같은 경우는 뭐냐? 요것도 괜찮긴 하죠. 이런 주식도 급등이 정말 잘 나오는 주식이었어요. 왜냐면 인디F 자체가 대북주로도 편입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테마주로 편입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대북주가 좀 인기를 받으니까 같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주 후발이라서 조금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대북주 후발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건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보시면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셨으면 다 이해하신 거고요. 간단하니까요. 차트가 너무 올랐던 건 안 됩니다. 아까 SBI 뭐였죠 이름이? 인베스트먼트처럼 너무 크게 올랐던 종목 말고 위지트처럼 앞에 크게 이미 올라서 눌리는 거 말고 박스로 가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 그런 차트가 괜찮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아무래도 재무적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재무.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나면은 곤란합니다. 사실은 문제가 발생을 하긴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매출도 좀 안정적으로 내는 회사가 좋겠죠. 그럼 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종목들은 매출을 보진 않았어요. 지금 같이.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배우는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을 추천하거나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더 많이 있어요. 100개 정도의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다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뽑아 놓으니까 얘네가 오르더라 라는 그러한 정보들이 있으면 괜찮기는 합니다. 자, 보혜양조 같은 경우도 보물선 이슈였나요? 차트 보면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보물선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테마를 받아서 한창 오른 적이 있었던 주식이고요. 그러니까 얘도 오르기 전에 보시면 회사가 어떤 매출을 실제로 막 늘어내면서의 기대감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 가능성은 좀 적다 이거예요. 왜냐면 큰 회사가 더 많은 투자 설비를 하면서 돈을 벌지 작은 회사가 갑자기 막 대출 무리하게 땡기면서 하진 않잖아요. 경영상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이전부터 상한가도 한번 나오고 급등도 나오고 거래량도 많이 찍었던 주식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이슈 이제 보물선 이슈로
보물선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이제 주식을 최근 시작한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이제 보물선을 발견했는데 보혜양조가 그 보물선 안에 있는 그 보물에 대한 그 뭐죠? 그 최치권이라고 하나요? 뭐 그걸 아무튼 그렇게 엮여갖고 올랐었어요. 그것 때문에 보물선이 발견됐다 하면서. 근데 이게 예전부터 많이 나오던 그냥 돌려먹던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로도 주식이 오른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좀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물선 이슈로 막 오르니까 이제 금강원 조사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밀렸다가 근데 또 그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급등시키고 지금 또 밀렸다가 또 이유가 있다면 급등을 시킬 수도 있겠죠.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종목을 이야기하면 조금 걱정되는 게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는 건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는 본인이 진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내가 재무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그리고 공부를 좀 하고 복기를 하면서 그 다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매매하는 어떤 관점에 있어서 지금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켜 드리는 거죠. 제 관점에 대해서 추가시켜 드리는 거. 그러나 이제 현금 흐름이 괜찮고 또 회사가 기술이 나름대로 있고 재무가 건전하면 이 조건을 또 맞는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시그네틱스도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보자고 하면 꽤 많이 눌렸죠. 이거 반도체 관련주인데 반도체주들이 많이 눌렸어요 지금. 그래서 반도체도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종목들을 다 살펴보시면서 정말 가치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보다 더 일반 그 중견 회사보다도 얘네가 좀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주식할 때 있어서 이왕 같은 시간에 투자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대신에 변동성은 또 감수를 해야겠죠. 소형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강해요. 좀 더 미룰 수도 있고 더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갈 친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